어제 또 그러니까 어제 우리 이 시간에 얘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제만 해도 그러니까 송영무 국방장관하고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 사이에 이 외교안보 라인에 갈등이 생겼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하여튼 문정인 특보와의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문정인 특보 쪽 말고 다른 쪽이 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어쨌든 예상보다 더 강하게 국방장관을 질책했어요. 네. 송영무 국방장관이 어쨌든 판정패를 한 셈인데 청와대가 그 송영무 국방장관이 사과한 배경에는 청와대가 엄중한 주의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는데 그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발언이 과했던 것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으셨다는데 무슨 경고를 받았어요? 조심하라고.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안보실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 장면을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제가 분명히 북한에서도 저걸 보고 있을 텐데요. 북한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저거를? 북한에서는 일단 뭐 긍정적으로 역시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구나 네. 하는 것도 느끼겠지만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우리의 취약성을 노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만만하게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려하는 것처럼 진짜 군의 입장에서는 군의 사기를 너무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전 과정이 정말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주는, 저 뉴스를 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봤는데, 네. 이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이 불안감은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리고 이건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런 일이 대통령이 유엔에서 지금 유엔 외교, 그것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외교를 하러 간 와중에 터졌다는 것도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경고를 주고 안 주고는 뭐 다음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정인 특보와 송영무 장관만 딱 놓고 보면 먼저 시작한 쪽은 문정인 특보입니다. 예. 그 오마이뉴스에서 이종석 전 장관과의 대담에서 네. 구체적으로 국방장관께서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썼는데 매우 부적절했다. 하면서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됐다. 뭐 그 다음에 바로 또 이 4D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도 이거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미국 무기를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쭉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의원들이 집요하게 그 대목과 관련해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송영무 장관이 그 발언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청와대에서 엄중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과연 정상적인 거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뭐 특보는 100명이라도 대통령한테 자문을 하는 사람이고요.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청와대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을 정도로 부적절하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게 뭐 전쟁이 터지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전쟁이 터지면 바로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으로 이어지는 군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받고 무슨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지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 정말 부적절하다면 장관을 빨리 교체해야 되고 그렇지가 않다면 청와대가 잘못 조치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핵심은 외교 안보 라인의 불화예요. 문정인 특보의 생각과 기본적으로 송영무 장관의 생각은 다르게 보입니다. 물론 송영무 장관은 국방장관이고 군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다른 강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다른 메시지를 내면서 어떤 전략적인 어떤 이익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 특보와 이 송 장관의 생각은 뭐 그런 전략적인 조율 속에서 나온 발언 같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문 특보의 생각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리고 사실 초창기에도 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구설수에 오른 적은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송 장관의 발언은 그것과 같이 대비시키기 전 어렵다고 봐요. 특히 송 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문 특보의 생각은 일단 일관됩니다. 일관된 생각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단지 그것이 특보로서의 발언으로서 적절하냐는 별개로 치고 송 장관은 4일날 발언 때는 전술핵 용의가 있다. 검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했다가 12일날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다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체제 보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이 어쨌든 문 대통령의 입장은 체제를 보장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적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송 장관의 얘기는 송영무 장관은 일단 적화 통일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정권의 이 문재인 정권이 지향한 이 대북 정책과 굉장히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외교 안보 라인이 혼선이 있다라는 게 첫째 본질인 것이고
두 번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문특보도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굳이 따지면 송영무 장관의 저 발언도 굉장히 원색적이고 말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인신적인 모독에 가까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 청와대가 주의 조치한 건 당연하다고 봐요. 이걸 가지고 뭐 청와대가 굳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장관의 경고한 게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아까 그 자막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장관이 잘못된 건 청와대가 경고할 수 있어요. 단지 아무튼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외교 안보 라인의 혼선으로 비치는 것, 혼선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 빨리 정리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처럼 정말로 송 장관의 발언이 적절치 않고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뭔가 나름의 소신과 철학이 없다면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 갈등에 대해서 청와대가 엄중 경고를 했다는 게 결국에는 이 정부의 대북 기조가 대화라는 거라고 생각해서 드는 건가요? 저는 뭐 그런 점이 많이 깔려 있다고 봐요. 송 장관은 그 전술의 얘기를 했다가 안 했다가 계속 이러고 있고 또 어쨌든 체제 보장 얘기도 제가 아까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권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일단 말하는 게 요령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이 떨어지고 근데 그거 이전에 더 본질적인 거는 송 장관의 생각 자체가 물론 군 출신이라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정부가 지향하는 대북 정책과는 결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보입니다. 뭐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는데요. 국무위원이 이 청와대로부터 공개적으로 엄중 주의를 받은 경우가 뭐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뭐 꼭 국방장관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사의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이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이 엄중주의를 받았다면 저는 송영무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전쟁을 지휘합니까? 어떻게 군령의 권위가 씁니까? 그렇잖아요. 자, 근데 저는 그건 그런 대로 이 송영무 장관이 정말 이게 마지막 소신으로 이 사의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지금은 바꿀 때가 아니다. 이 강 건너고 있는데 말을 바꿀 수는 없다. 뭐 이런 판단으로 다시 재신임을 해야 비로소 국방장관으로서 영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절차가 그냥 요식적 절차가 아니라고 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정인 특보의 구설은 여러 차례 계속됐습니다. 심지어는 청와대에서조차도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보는 문정인 교수는 이런 생각을 어제 오늘 한 게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의 학자로서의 활동을 통해서 계속 해왔어요. 저는 왜 이 사람을 대통령 특보라고 하는데 족쇄를 채워서 이렇게 계속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안보특보라는 자리만 해촉하면 이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보특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동이 왕성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와 상관없이 쭉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공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안보특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점에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불러서 자문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정인 교수만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구한테도 굳이 안보특보라는 그 자리를 유지시켜서 분란을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해촉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교수님, 바로 며칠 전에 북한이 신문 논평을 통해서 남한 정권의 대북 기조는 지금 우왕좌왕이 있을 뿐 옛날 정권 다를 바 없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터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엄중 경고를 받는. 그런데 북한은 완벽하게 지금 남한 정권은 우리하고 대응할 군사적 대응을 안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 정권은 과거부터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장사정포의 위협도 있고 이제 핵무장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항상 바이패스하고 미국하고만 그런 대화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사실은 대화와 압박 두 가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대화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분명 없이 북한이 도발할 때에는 압박도 강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송영무 장관이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특정인에 대한 비판이 약간 수위를 넘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청와대에서 정책 조율, 컨트롤 타워 기능을 더 이렇게 좀 활발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이러한 정책이 한쪽에서 삐져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압박과 대화라는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딜레마적인 정책을 같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역할이 더 강화돼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신 교수 말씀대로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역할을 했어야 될 사람은 안보실장입니다. 네. 안보실장이 이 조율을 해내서 이런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건 빤히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통일부와 국방부와 외교부가 서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수십 년간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조율하기 위해서 안보실장이라는 자리를 청와대 장관급으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용 안보실장이 조율을 사전에 제대로 했으면 이런 분란이 이렇게 공개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제일 큰 책임을 대통령한테 져야 될 사람은 정의용 안보실장입니다. 제가 제대로 조율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스스로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송영무 장관한테 엄중 주의를 하는 주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바로잡아야 될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송영무 장관이 오락가락했다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오락가락하게 만들어진 게 결국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그런 좀 의문도 그러니까 지금 들거든요. 아까 신 교수가 전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현재 지금 이 정권의 이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대화예요. 대화인데 지금 북핵 위기나 북핵 6차 실험 상황 속에서 대화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오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외교 안보란이 굉장히 어렵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정부가 그런 점을 굉장히 직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혼선을 정리하고 네. 하나의 방향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